지금부터 당신의 언론인 유형 분석을 시작합니다. 다음 항목 중 평소 당신과 가까운 모습을 선택해주세요. 이씨는 내가 빠삭하지. 그럼 나는 팩트만 얘기해. 완전 내 얘기네. 당신의 언론인 유형 분석 중 당신은 DNA형 저널리스트입니다. 동아 미디어 그룹에서 내일의 저널리스트를 찾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크리에이터 유형 분석을 시작합니다. 다음 항목 중 평소 당신과 가까운 모습을 선택해주세요. 기발한 콘텐츠는 항상 짜릿해. 말보다 영상이 더 확실하지. 완전 내 얘기네. 당신의 크리에이터 유형 분석 중 당신은 DNA형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동아 미디어 그룹에서 내일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 미디어 그룹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사회를 맡게 된 인재경영팀 이유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사회를 맡게 된 동아 미디어 그룹 인사팀 윤신명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매니저. 제가 듣기로는 올해 동아 미디어 그룹 채용이 확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이렇게 바뀐 동아 미디어 그룹 채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채용 담당자 그리고 현직자들의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우선 먼저 인재경영팀 홍수영 팀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동아 미디어 그룹 인재경영팀장 홍수영입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지금 채용 설명회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올해 변화된 동아 미디어 그룹 채용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아 미디어 그룹의 채용은 언론사, 방송사에 있어서 채용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만큼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동아 미디어 그룹 채용에 달라진 점을 크게 세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올해 신입 기자와 P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만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동아 미디어 그룹은 수습 공채와 채용 연계형 인턴 두 차례 신입사원을 선발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두 전형을 통합해서 인턴으로만 채용을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두 번 뽑다가 한 번 뽑으니까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동아 미디어 그룹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번에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지원자에게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레거시 미디어인 신문, 방송부터 뉴미디어의 영역인 디지털 분야까지 언론인, 방송인을 꿈꾸는 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동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동아 미디어 그룹 사상 처음으로 기자와 PD 이외에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신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콘텐츠 제작 직군으로 함께 뽑습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인턴 활동을 하고 싶은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자를 하고 싶고 스스로 방송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저널리스트 부분에 지원한 뒤 방송기자, 정치부를 활동 업무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채용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언시생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동아 미디어 그룹 전형 절차가 복잡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 동아일보나 채널A에 입사하시려면 채용 연계형 인턴은 인턴 기간 중에 기말고사를 치러야 했고 수습공채는 최소 3일이 걸리는 실무 전형을 치렀습니다. 이번 채용부터는 전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며칠씩 모아놓고 책상에서 치르는 실무 평가 전형은 없앴습니다. 이번 전형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턴 선발까지 두 단계인데요. 1차 전형이 서류 전형이고 2차 전형은 필기시험과 면접입니다. 이번 전형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 전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차로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서류 전형 통과자 전원이
8월 22일 필기시험을 보고 다음 날 면접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달라진 채용 취지에 따라서 서류 전형에서 많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은 인원이 필기시험과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즉,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면 인턴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약 8주간 인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 실습과 최종 면접을 거쳐 인턴 상당수가 11월 중 동아미디어그룹으로 정식 입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채용 전환율이 높아지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채용에서 동아미디어그룹은 지원하는 분야에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경험을 쌓아온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채용 공고에서 DNA형 땀방울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때문인데요. 중요한 점은 열정과 경험이 짧은 시험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아미디어그룹은 이번 채용에서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아주 중요하게 보려 합니다. 이미 지원서를 작성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양식이 전면 달라졌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서류 전형에서 콘텐츠를 향한 열정과 경험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의 열정과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창작물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이 창작물이냐? 예를 들면 기사나 영상, 비평등과 관련된 수상작품뿐만 아니라 관심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얻은 산물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블로그에서 오랜 기간 적어온 글도 괜찮고 직접 운영한 유튜브 채널도 괜찮습니다. 영상으로 표현한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널리스트나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노력, 활동이 담긴 어떤 창작물도 환영합니다. 둘째, 어떤 분야에 지원하든 DNA 클립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DNA 클립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60초 자기소개 동영상입니다. 글자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만의 장점을 자유롭게 소개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촬영이나 편집 기술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무편집, 롱테이크 방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셋째, 제출해 주신 자료는 열심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서류 검토 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지는 점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이 지원자의 땀방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전형이고 필기시험 및 면접 대상자가 최소화되는 만큼 동아미디어그룹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충실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동아미디어그룹의 채용 연계형 인턴에서는 지원자가 직접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업무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관심 있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먼저 표를 보시면 모집 부분은 크게 저널리스트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구분됩니다. 저널리스트는 동아미디어그룹의 뉴스를 다루는 직군이라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방송 프로그램, 드라마,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직군을 말합니다.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저널리스트인가 컨텐츠 크리에이터인가 어느 한쪽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인턴 실습을 희망하는 업무를 고르셔야 합니다. 저널리스트는 신문기자, 방송기자, 매거진 기자로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활동 부서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널리스트 지원자는 신문기자의 정책사회부를 나의 활동 업무로 골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방송 PD, 드라마 P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간단히 제가 앞으로 CD라고 부르겠습니다. CD로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컨텐츠 크리에이터 지원자는 드라마 PD의 드라마 디렉터를 나의 활동 업무로 골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올해 동아미디어그룹의 채용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 열의, 적합도 등을 면밀히 살피기 때문에 모집 부분부터 활동 업무까지 많이 생각하신 뒤에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로서는 지원자가 기재하신 내용이 지원 분야의 강점이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또 지원자로서는 선택한 업무가 인턴 실습을 하게 될 곳이자 입사한 뒤에 기자, PD, CD로 실제 활동하게 될 공간이 됩니다. 활동 업무에 대해서는 동아미디어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 채용 정보, 직무 소개 코너에 상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이번 인턴의 채용 전환율이 확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간 동아미디어그룹은 2015년 이후에 신입 기자와 PD를 채용 연계형 인턴과 수습 공채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선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용 연계형 인턴을 통해서 입사하는 인원이 사실 제한적이었습니다. 지난해를 보면 DNA 인턴 가운데 20%가 되지 않은 인원이 최종 입사했습니다. 올해는 확 달라집니다. 1차 전형, 2차 전형을 통과해서 인턴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실습 과정과 최종 면접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다수가 동아미디어그룹의 인원이 되실 것입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설명을 마치기 전에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올해 동아미디어그룹의 채용은 채용 연계형 인턴 하나로 통합 선발된다는 점. 둘째, 지원자들에게 확 넓어진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 셋째, 서류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땀방울을 진정성 있게 검토한다는 점. 넷째, 인턴의 채용 연계율이 확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라이브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채용 설명회를 끝내기 전에 질문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동아미디어그룹의 채용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달라진 시스템에 대해 궁금증이 더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채용 설명회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인재경영팀장을 한 번 더 모시고 얘기해 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브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동아미디어그룹의 저널리스트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현직자분들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일보 사회부 사건팀 소속 1년차 기자 박종민입니다. 현장에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을 찾아가서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그 사건을 같이 취재하는 저희 사건팀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과 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는 그 지면의 기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할들이 한데 뭉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사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협동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초구 잠원동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숨지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7월 4일에 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의 후속 기사를 제 기획에 따라서, 제 발제에 따라서 썼습니다. 되게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현장을 취재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하나 그리고 그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의 기사라는 형태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 하나하나가 모두 저한테는 기회처럼 느껴졌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좋은 기사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사회부 사건팀에서 일하고 있는 남영주입니다. 네, 저는 사회부 사건팀에서 사건 사고 현장에 늘 가 있었는데요. 화재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 살인, 폭행 현장까지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끔찍한 살해 현장보다 더 제가 가기 힘들었던 곳은 장례식장입니다. 유족과 마주 서서 제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조금 힘들었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TV에 나올 때 가족들이 연속극 대신에 우리 채널A 뉴스를 볼 때 가장 들어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채널A 기자라는 명함을 꺼내들 때 그때 가장 기쁜데요. 채널A 기자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가족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갈 때는 영상 취재기자, 오디오맨, 그리고 차량 형님, 취재기자인 저까지 이렇게 4명이서 팀을 이뤄서 나가는데요. 현장에 그렇게 4명이서 함께 누비면 가족 같은 팀워크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배님들께서 오시면 또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될 테니까 많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제작 PD로 입사하여 현재는 아이콘택트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범주입니다. 프로그램의 짧은 영상들의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있을 방송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든지 다음 이야기 혹은 예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이 우리 방송을 최대한 관심 갖고 보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짧은 하이라이트, 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미디어 그룹에서 정말 좋았던 점은 회사 분위기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점인데 두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옷도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일을 할 때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 권유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시는 감독님들, 선배님들 다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이랑 포근함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실 분들도 이 울타리 안에서 함께 따뜻하게 일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센터 입사한 지 1년 차인 드라마 PD 임채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드라마센터 입사해서 터치랑 이벨라 문셰프라는 드라마에 있었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조연출로 합류한 것은 이벨라 문셰프라는 드라마로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전 과정에 조연출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드라마 PD들이 처음에 가장 벅차는 순간이 드라마의 탑 크레딧이나 엔딩 크레딧에 조연출 이름이 올라올 때인 것 같은데요. 저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름이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건강한 조직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고를 만들 때나 편집을 할 때나 아니면은 현장에 나갈 때 굉장히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조직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뭘 하고 싶어요? 뭘 만들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할 때 응, 해봐 라고 거침없이 얘기해 주시는 선배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그런 조직의 분위기가 매 순간마다 이 조직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나에게 동아미디어 그룹이란 드라마다. 왜냐하면 제가 지루할 수 있는 어떤 매 순간들을, 일상들을 드라마처럼 가끔은 스릴러로, 가끔은 가족극으로, 가끔은 코미디로 만들어주는 그런 드라마 같은 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D 부분이 정현지 매니저라고 합니다. CD라는 게 되게 생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하는 그런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현지로운 막내 생활이라고 해서 직접 출연까지 한 그 웹예능을 만들었었고 그냥 일반적인 제작뿐만이 아니라 그 직접 연출까지 하면서 출연까지 할 수 있고요. 되게 약간 전반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하면은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만든 콘텐츠, 제가 기획한 것들이 실제로 나왔을 때
제일 뿌듯했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꼭 그 스태프처럼 뒤에서 그냥 제작만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출연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한테 동아미디어 그룹은 학교 같은데요. 그냥 뭐 출퇴근하는 회사가 아니라 약간 제 자아 실현도 할 수 있고 조력자가 있어서 막 끌어줄 수도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동아미디어 그룹은 바로 학교입니다. 군의 신입 현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아마 이번 동아미디어 그룹 채용에서 지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바로 이 세분화된 모집 분야일 거예요.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해야 될지 고민도 되실 거고 그 직무에 가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주요 모집 분야의 현직자들을 직접 모시고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뜨끈한 현장 이야기를 공유해 주실 동아미디어 그룹의 2명의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의 황성우 기자, 그리고 채널A 탐사보도팀의 여현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일보 황성우 기자라고 합니다. 2013년에 동아미디어 그룹에서 방송 인턴을 하고요. 그 해에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경계부 산업부를 거쳤고요. 사회부에서 주로 취재를 했는데 지금은 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채널A 여현교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도에 DNA 인턴 제도 통해서 입사를 했고 사회부를 거쳐서 현재는 탐사보도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미디어 그룹의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지원자분들께서는 지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께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널리스트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하루 일과를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신문기자는 보통 업무가 8시 반 정도에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저희 신문 외에 다른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들에서 새로 나온 뉴스가 뭔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걸 리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의 취재 기획이 무엇인지, 오늘 또 어떤 기사를 쓸 것인지를 발제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다음 4시 반까지 1차 마감, 8시 반까지, 8시 반까지 2차 마감, 10시 반까지 3차 마감을 해서 다음날 신문을 만들어 갑니다. 네. 저는 사회부에 있을 때는 방금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과가 좀 빠듯하게 정해져 있었는데요. 탐사보도팀에 오고 나서는 저희 팀은 한 달 단위로 스케줄이 돌아가서 한 달 일과를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첫째 주에는 이제 경찰서나 법원이나 뭐 변호사 사무소나 제보자들 만나면서 어떤 아이템을 할지를 이제 정하고 둘째 주, 셋째 주에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또 PD님이랑 이제 나가서 취재를 하고 마지막 주에는 작가님들이랑 같이 이걸 어떻게 좀 긴 이제 호흡으로 이거를 구성을 하고 보도를 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편집하는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일과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사회부와 탐사보도팀의 차이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2018년도에 입사해서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뭐 사회부나 탐사보도팀에 있진 않았지만 제 짧은 경험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시간적으로 차이가 엄청 크게 납니다. 사회부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매일 저녁에 이제 뉴스가 나가다 보니까 또 오늘 하루 이제 터진 이슈를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하나를 깊게 취재하거나 파고들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한계가 많았는데요. 탐사보도팀은 오히려 이제 시간을 무한정 줄 테니 좀 깊게 구조적으로 취재를 해봐라 하는 분위기여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팀에서는 국회의원 전부 다 이제 재산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좀 들여다보는 일도 했었고 또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그걸 구조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과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널리스트를 준비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또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채널A에서 방송 인턴을 했었는데요. 그때 경험하고 신문기자의 차이점을 꼽아본다면 아무래도 신문기자는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취재 과정도 그렇고요. 근데 방송기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기자, 오디오맨 등 여러 사람들과 현장에 나가고 또 편집할 때 또 편집기자와 같이 협업을 하니까요. 그 다양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그 방송기자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비슷한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방송기자는 조금 비추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부 있을 때나 탐사보도팀 있을 때나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이제 발제를 올리고 나서, 사회부 있을 때는 발제를 올리고 나서 바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영상 취재 선배들이랑 또 같이 도와주시는 그 조연출 분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이걸 어떻게 저녁에 1분 30초짜리 리포트로 만들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찍는 것도 이제 어디서 어떻게 찍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혼자 이제 조용히 글을 쓰는 시간은 거의 주어지지 않고요. 또 근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그런 호흡을 맞춰가는 또 재미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널리스트 선배들께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도 좀 있어요. 입사 전에 기자가 되기 위해 특별히 뭐 준비했던 거나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담았는지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저는 좀 여러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자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사례 중에 아르바이트를 저는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제가 작년에 산업부에 있을 때 최저임금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록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져서 더 좋은 기사를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원래 기자를 준비하기 전부터 영상을 찍고 만드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방송 기자의 경우에는 신문 기자랑 다르게 이제 글로 쓰는 것도 있지만 또 영상을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할 것인지, 어떤 그림을 앞세우고 어떤 인터뷰를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짧은 영상을 만드는 PD처럼 하루 일과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입사 전에 제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챙겨보면서 아, 이런 구성이 참 좋다, 이런 연출이 좋다라고 이제 기록해두고 생각해놨던 것들이 실제로 입사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쁘게 또 취재 현장에서도 활동하고 계실 것 같은데 두 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취재 사례가 있으면 들려주시겠어요? 생각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조국 장관의 딸 논문 문제를 썼는데 그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뿌듯했던 기사를 꼽자면 2015년에 입사 동기와 함께 발달장애 아동들에 관한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때 그 발달장애 부모님들 70분 정도를 인터뷰한 거, 그 다음에 예산안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기사가 나갔을 때 주변에서 많이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그 기사가 가장 뿌듯한 기사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관악구에서 탈북모자 아사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배랑 처음 현장에 나가서 그 탈북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던 그 현장을 둘러봤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최근에 울산에서 이게 크게 화제가 되진 않았는데 울산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성착취가 일어났던 사건들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재판에 들어오는데 모두 20대 굉장히 어린 나이의 그런 피고인들이어서 좀 개인적으로 재판을 챙기면서도 좀 충격이었어서 그래서 그 사건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경험을 겪고 계신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널리스트로 산다는 것 좋은 점과 어려운 점 하나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2017년에 사회부 사건팀에 있을 때 70일 정도 출장을 갔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 당시에 이제 포항 지진, 그다음에 김정남 씨 피살 사건 등이 있었는데 70일 정도 국내외에서 출장을 가서 직접 남들은 이제 뉴스로 보는 세상을 저는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점이 기자로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현장에 많이 가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긴 합니다. 저는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먼저 좋은 점은 그렇게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이제 털어놓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듣고 그걸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들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저한테 저는 그게 재밌고 저에게 굉장히 큰 저널리스트로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또 동시에 그 기자로서 사람들을 만날 때 기자들을 먼저 불신하고 먼저 아예 대화조차 시도를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또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아직도 제가 풀어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널리스트의 좋은 점 그리고 고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아주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설명의 진행 시간의 제약으로 우선 저널리스트 직군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들은 추후 별도 정리해서 동아미디어그룹 채용 홈페이지 Q&A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답변해준 황성호 기자, 여현규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PD 그리고 CD 분들을 모셨습니다. 채널A 드라마 센터의 권예린 PD, 제작본부 문영석 PD, 원더씨 스쿼드의 신한솔 CD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드라마 센터의 권예린 PD라고 하고요. 저는 2017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입사한 지 4년차가 되었고 드라마 12번부터 시작해서 터치까지 이제 드라마 제작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제작본부 문영석 PD라고 합니다. 저는 2015년에 입사를 했고요. 입사한 뒤로 하트 시그널 시즌 1, 2, 굿피플 그리고 하트 시그널 시즌 3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냥 신한솔 CD.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신한솔 CD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독립했던 그 홈런 원정대라는 채널을 지금 프로그램 연출을 맡고 있고요. 네, 오늘 CD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앞서 저널리스트 분들하고 좀 동일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루 일과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권예린 PD. 하루 일과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떤 단계에 돌입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프로그램 제작 전반적으로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프리 프로덕션 단계, 그 다음에 촬영 단계,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대본 회의부터 시작해서 촬영에 필요한 이제 캐스팅 오디션이라든지 로케 헌팅 등 이런 전반적인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촬영에 들어가면 촬영 현장을 팔로우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필요할 촬영 소품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조 출연이라든지 로케 헌팅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후반 작업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데 뭐 색보정이라든지 CG 그 다음에 DI, 그 다음에 뭐 믹싱이나 편집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티저나 그 다음에 예고 편집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문영석 PD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도 그 드라마 PD가 하는 일과 굉장히 비슷하게 크게 3가지로 제작 기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획, 촬영, 그리고 편집 기간 이렇게 나눠서 제 일과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 기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PD와 유사하게 저희도 뭐 출연자 섭외, 장소 섭외, 그리고 구성회의 이런 걸 하면서 하루를 보통 보내고요.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제작에 참여했던 하트 시그널 같은 경우 한 달 정도 시그널 하우스라는 공간에서 그 입주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저희도 직접 그 공간에 가서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이 끝난 뒤부터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매일매일 이제 한 주에 한 번 있는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과라기보다 주간 스케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야구 콘텐츠, 야구 이슈랑 이제 웹 예능처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야구가 끝나고 이제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하고 이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편집을 하고 이제 후반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 또 썸네일이랑 제목, 그 다음에 설명 이런 거 어떤 걸 쓸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화요일 오후에 업로드를 하는 일과를 가지고 있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하죠. 어떤 게 잘 됐는지 못했는지 이런 거 리뷰를 하고 이제 목요일에 또 다음 거 회의를 하고 금요일에 쉽니다. 왜냐면 일요일에 일했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네, 그런 일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들 굉장히 바쁜 일과를 보내고 계신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온 댓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권예림 PD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드라마 디렉터와 드라마 프로듀서의 차이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현장에서 슛, 컷, 오케이 하시는 분이 이제 디렉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전반적으로 이제 제작을 관리하시는 분이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디렉터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드라마 프로듀서 업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드라마가 사실 촬영 말고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홍보라든지 뭐 광고, PPL, 마케팅 등 그다음에 일정 관리를 하거나 예산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프로젝트 제작 전반을 맡아주는 사람이 이제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바쁜 일과를 다들 각자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또 올라온 댓글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현타 온 적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카메라 뒤에 서 있는 게 더 편안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현타가 오고요. 네. 장난이고 저는 제일 친했던 친구랑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결혼식 때 뭐 같이 부케를 받아주느니 막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그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 당시 촬영이 잡혀 있어가지고 미처 참석하지 못했던 그게 항상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자기의 일정을 좀 유연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가끔 현타가 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쉬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가 뜨는 걸 봤을 때 가장 현타가 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방송을 하나씩 내야 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밤을 새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녹화 전날 같은 경우에 특히 모든 PD들이 거의 밤을 꼴딱 새는데요. 그때 이제 밤을 새면서 내가 맡은 편집분을 아직 다 만들지도 못했는데 해가 뜨는 그 순간에 매주 현타가 오더라고요. 네, 그 현타가 와도 녹화를 잘 뜨고 다음날 이제 하루 푹 쉬다 보면은 또다시 이제
편집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나와서 네, 방송을 만들곤 합니다. 신한수 씨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바쁠 때는 진짜 현타 올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촬영 편집 이럴 때는 현타가 올 시간도 없고 그럴 생각도 못 드는데 이제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기까지 기획안을 쓰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되게 긴데 한참 바쁘다가 그런 좀 여유가 조금 생기는 그런 시간이 오면 그때 이제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있다고? 이런 잡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CD라는 직군을 처음 모집하다 보니까 좀 이런 궁금증이 많아요. CD와 PD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신한술 CD 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PD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제 지금 방송 드라마 예능 네, 이렇게 PD 분들 계시고 CD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웹 드라마, 웹 예능 이렇게 있는데 웹을 위주로 한 그러니까 디지털에 특화된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운영하는 것부터 해서 썸네일 만드는 것도 직접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제작 그리고 후반 관리까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밤을 새가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직접 제작한 콘텐츠 중에서 각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콘텐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바로 직전에 했던 드라마 터치의 티저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연출을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직접 촬영을 진행해보고 이제 연출을 하는 것과 또 옆에서 지켜보는 거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분명히 찍은 컷인 줄 알았는데 편집실 와서 확인해 보니까 제 상상 속에서만 찍었던 그런 멘붕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즐거웠어요. 네. 저는 최근까지 제가 제작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하트 시그널 3라는 프로그램 하는 내내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굳이 한 순간을 꼽아야 된다면은 그 로고 티저라는 걸 만들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되게 짧은 30초짜리 로고였고 출연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 영상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만드는데 거의 한 3달 정도가 걸렸어요. 이게 음악을 고르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고 구성을 하는데 한 달, 어떻게 영상미를 구현할지 한 달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프로그램의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정말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막상 이 티저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예능이었던 에이오 채널에 올라갔던 마이 PP 바이블이라는 예능이 지금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그렇게 막 많은 프로그램 맞지도 않았었지만 여기 계신 유진 선배가 출연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 분들이랑 외국인 연예인 분들이랑 같이 한국 화장실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예능이었어요. 입사하고 이제 처음으로 맡았던 예능이라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사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에이터 이제 기획안 공모전을 통해서 뽑혔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마이 PP 바이블도 그렇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홈런 원정대 여기 보이시죠? 네, 꼭 라이브 끝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작품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공모전 통해서 뽑혔던 작품들이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다는 것에 되게 뭔가 감사하고 되게 값진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중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밤을 많이 새나요? 네, 지금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네, 표정에서 드러나긴 하는데 되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밤을 많이 새지 않아요. 새지 않아요. 네. 밤을 물론 당연히 새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PD 일들이 다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맡은 시간 안에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만족이 참 되지 않아서 그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빨리 끝낼 수 있다면은 그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저처럼 밤을 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트 시그널 문영석 PD. 네. 저희도 밤을 많이 새죠. 밤을 많이 새고 사실 밤을 많이 셀수록 더 좋은 어떤 품질의 영상이 나오는 것 같아서 밤을 많이 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는 뭐 밤을 많이 새는 만큼 이제 휴식도 많이 보장되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 시즌이 끝나면 되게 오랫동안 휴가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휴가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밤을 새고 있습니다. CD는 어떨까요? 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작년에 마이 PP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시의성이 그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편집하던 때랑 릴리즈 하던 때랑 기간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좀 워라밸 좋게 많이 했었었고 지금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간 이슈가 계속해서 나가줘야 되는 그런 시의성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집약적으로 편집을 하고 밤을 새고 또 그 다음에 쉬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은 나중에도 이제 업로드하고 나면 또 보일 수도 있는데 실시간 댓글은 지금만 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PD 또 CD로 산다는 것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은 점은 사실 이제 드라마라는 게 매번 이제 새로운 작품을 하잖아요. 새로운 작품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도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게 달라지는 게 있어서 스스로 이제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매번 새로운 시스템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부분이 약간 피곤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서 그 적응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크게 단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PD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 네, 좋은 점은 일단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즌제 프로그램 하면서 10명이 넘는 PD들 그리고 작가분님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는 과정이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과정보다는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작품을 출품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과정인과 되게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순간순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고민들을 나누면서 되게 더디게 갈 것 같은 시간도 되게 재미있게 빨리 흘러가거든요. 저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순간이 PD로서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어려운 점은 딱히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냥 일단 확실히 그 프로그램 하는 동안은 개인의 이제 여가 시간은 좀 줄어든다는 게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게 너무너무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기획, 제작, 편집도 있지만 저희가 구글 애즈로 광고 집행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새롭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장점인 것 같고 사실 단점으로 제가 준비해온 게 이미 질문을 하셨는데 밤샐 때가 가끔 있다는 거 그때마다 이제 리듬이 망가질 때가 조금 건강에는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좀 또 그렇다고 회사를 안 다니면 그렇다고 밤을 안 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회사를 안 다닐 때도 밤을 샐 때가 많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저는 다 좋습니다. 네, 그 CD 질문 네. 마지막으로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그 편집 기술 말고도 네. 포토샵 기술도 좀 중요하냐, 잘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네요. 편집 사실 너무 다양한 그 파트들을 맡고 있는데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 특화된 분야에 조금 더 많이
말해야 되지? 네. 그런 업무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 못한다고 이거 안 뽑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옆에 디자이너 출신의 CD 분들도 계셔서 배울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지금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은 질문이 진짜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설명회 진행 시간 관계상 콘텐츠 크리에이터 Q&A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가 모아서 동아 미디어 그룹 채용 홈페이지 Q&A 란에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권예린 PD, 문영석 PD, 신한솔 CD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미디어 그룹의 저널리스트 그리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현직자들의 찐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다 댓글을 보고 답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리뉴얼된 동아미디어 그룹 채용에 대해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재경영팀 홍수영 팀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나왔습니다. 인재경영팀장 홍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많은 분들이 변화된 동아 미디어 그룹 채용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이 중에 좀 중복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로 한번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할 때 활동 업무를 선택하면 그 부서나 업무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이전에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읽었고 지금도 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업무를 선택을 하면 그 업무에서 실제 인턴을 하게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인턴으로 선발될 경우 지원하신 그 분야에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동아 미디어 그룹의 달라진 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지원자들이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세 업무를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따라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부분들이 맞는지 방금 전에 이제 각 직군에서 나와서 얘기를 드린 것도 그거거든요. 활동 업무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주신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신 다음에 활동 업무를 선택을 해주셔야 그 인턴으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되고 실제 입사를 한 다음에 그 분야에서 기자, PD, CD로서 활동을 하시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팀장님, 이 질문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인턴 선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이 내용이 정말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인턴 선발 인원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인턴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선발하시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든지 아니면 매거진 기자라든지 선택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 인턴의 총 선발 인원은 예년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채용 연경 인턴으로 그 수습공채까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결국 인턴의 채용 전환율, 최종 입사자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포트폴리오 항목이 생긴 만큼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창작물 제출 여부가 서류 전형에 영향을 미치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서류 전형에서 창작물 제출은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그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창작물은 저희가 이번에 보고자 하는 경험과 열정의 그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꼭 창작물이 있는 분야만 그 활동 경험으로 써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활동과 경험들을 글로 써주실 수 있지만 그거의 입증 자료로서 창작물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원자들께서 가진 이거는 내가 했던 모든 땀방울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담아서 창작물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포트폴리오와 함께 또 저희 특유의 그 DNA 클립이 있잖아요. 네. 그 DNA 60초 DNA 클립에 채점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네, 저도 방금 전에 읽고 오니까 DNA 클립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저도 신문기자 출신인데요. 신문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과 별로 가깝지 않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좀 난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DNA 클립은 글로 된 자기소개서도 자유 형식이라고 하지만 각각의 개성들이 드러나듯이 이 동영상 자기소개서라는 거에도 같은 무편집 롱테이크로 하지만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는 모습, 자신에게 감춰졌지만 영상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 주시면 되고요. 평가 요소는 우선은 컨텐츠 자체, 자기소개의 내용이 될 수 있겠고 그거를 어떻게 영상으로 구현해내느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표현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예민해하는 그런 질문인데 서류 전형에서는 어느 정도 선발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팀장님. 네. 구체적인 전형 단계별 합격자 수는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우선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붙을 거다, 몇 배수가 붙을 거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제 표현 속에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동아미디어그룹의 채용은 그 경험과 열정을 담은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최소한의 인원만을 필기시험과 면접을 치르도록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 그 서류 전형이 전체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미디어그룹에 올해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내용을 자기소개서와 지원서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실시간 질문으로 올라온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시다 보니까 인턴 활동이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실제 정말 나이 제한이 없는 거냐, 또 뭐 영어 성적 점수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냐 라는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이거는 많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컨텐츠가 굉장히 뛰어나고 가진 경험이 많고 이렇다면 나이나 어학 성적이라는 게 중요할까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지원을 받아보면서 뭐 아랑카페라든지 아니면 저희 채용 사이트에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걱정하면서 물어주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평가 기준들을 저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아니면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조직에 함께 하면서 같이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벽 같은 걸 스스로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다가 또 발견한 건데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기소개서란에 자기가 운영했던 채널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링크를 올려주십사 하고 넣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개인 채널이어야 되느냐?
개인 채널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운영하신 채널이어도 상관없지만 저희들이 그때 그 앞부분에 달아놓은 게 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채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운영한 채널 같은 경우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명확히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구독자 수가 많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컨텐츠 내용을 보고 구독자 수는 많으면 그것도 안 본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구독자 수가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동아미디어그룹이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 내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내용과 여러 가지 부분 다 같이 본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 채점 관련해서도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자소서를 같은 직군 혹은 그러니까 모집 직군의 분이 직접 채점하냐 이런 질문도 좀 있어요. 네, 이번에 그 부분은 함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활동 업무를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부 업무별로 TO가 있느냐? 어쩌면은 그거와 같은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방송기자의 정치부를 지원했으면 정치부 자원들끼리만 경쟁을 하게 되느냐라는 부분들, 그러면 그 부분들을 그 전형 의원들만 평가를 하느냐, 이런 부분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번에 활동 업무에 좀 대분류라고 나온 예를 들어서 저널리스트의 신문기자, 방송기자, 매거진 기자는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 선발 인원을 잠정적으로 정해두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방송 PD, 드라마 P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잠정적인 그 선발 인원을 정해두긴 했는데요. 그거에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또는 업무별로 아주 세부적인 TO를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실 필요 없고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야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전체 저희가 그 부분들 개별적인 업무 위주로 그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연속해서 드려볼게요. 저널리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은 뭐냐? 유튜브 활동이 도움이 되냐? 아니면 학보사한 게 도움이 되냐? 등등의 이런 또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좀 어찌 보면은 막막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이렇게 취업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판단하시기에 이거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번 지원서는 본인 주도의 어쩌면 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저널리스트로 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또는 지원자가 고른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내가 이걸 쓰면은 이 부분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제한 없이 써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지원자께서 직접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설득이 되면은 그 서류가 발탁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설득을 못 시킨다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실시간으로 또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아마 저널리스트 부문에 좀 지원하시는 분 같은데 기사를 2개 이상 꼭 써야 되냐? 올려야 되냐? 이렇게. 이번에 그 자기소개서란에 저널리스트라면 기사를 하나를 추천을 하고 추천한 이유와 보완점 같은 것을 쓰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컨텐츠에 대해서 추천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질문 제가 아까 들어온 것까지 같이 읽어본 거 말씀드리자면 기사는 하나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체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동아미디어그룹의 컨텐츠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사 또는 컨텐츠를 골라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딱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관련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좀 뭔가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의 창작 능력을 이렇게 남기는 지원자들이 정말 많은데 신명 매니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글을 쓰는 걸 좋아를 해서 블로그라든지 요즘에 브런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글을 좀 제가 몇 자 적어본 것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서류 전형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하셔서 포트폴리오에 잘 담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잠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마지막에 그냥 저에게 혹하는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나 영상은 인재경영팀, 인사팀에서 평가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자기소개서와 그런 컨텐츠의 내용들을 사실 가장 잘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해당 직군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널리스트는 신문기자, 방송기자, 매거진 기자들은 각각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하실 거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튜브 관련돼서 아마 좀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동아 미디어 그룹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연관된 좀 영상이어야 되느냐, 콘텐츠여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동아 미디어 그룹에 애정을 가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천착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그걸 써주시면 되지만 갑자기 시험을 본다고 인상 깊었던 컨텐츠가 사실 따로 있는데 갑자기 다른 것을 픽해서 설명하면 당연히 전달하는 설득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전형 외에 다른 또 전형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방송 기자와 신문 기자의 그 필기 전형이 다르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 필기 시험에 대해서 질문을 달아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고할 때도 알려드렸지만 저널리스트는 논술과 기본 실무 역량 평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동아 미디어 그룹 또는 다른 그 기자 채용에서 많이 봤던 게 논술과 장문인데요. 이번에 장문은 보지 않고 기자로서의 기본 역량을 보는 기본 실무 역량 평가를 봅니다. 중요한 거는 그 활동 업무별로 예를 들어서 신문 기자, 방송 기자, 매거진 기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 업무별로서 중요한 실무 역량이라는 거는 자기소개서에서 한 차례 드러내고 그다음에 인턴 실습을 통해서 한 차례 드러내기 때문에 저희가 필기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검증하려고 하는 역량은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기본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활동 업무별로 별개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서류에 비필수 부분 항목이 있는데 그 비필수 항목을 안 쓰면 불이익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비필수 영역이 무엇이지요? 그 필수지 네. 않은 작성하는 그 저희가 이렇게 빨간 별표 쳐서 의무사항과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구분을 해 놓았죠. 그 빨간색인지 다른 색인지 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내용을 또는 그런 부분들을 굳이 채워넣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번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지원이나 자기소개서에서 많은 내용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부분을 충실히 담아주시는 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시는데 당연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DNA 인턴이라든지 또 수습 공채에 응시를 한 이런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다시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해와 올해 자기소개서 형식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소개서에서 뭐라고 하죠? 복붙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밖에 없고 실무 전형 또는 인턴 실습까지 들어왔을 때 만약 동아 미디어 그룹에서 인턴했거나 수습 평가를 했으면 아는 기자 선배들이 있을 거고 아는 PD 선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1년 동안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 전혀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서 이제 그 필기 전형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하고 장문 시험의 차이가 무엇이냐? 네, 스토리텔링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스토리텔링 시험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저희 이제 시험 출제를 할 때 제시어나 또는 제시된 인물들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안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기획안에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 PD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그런 기획안이라면 스토리텔링은 장문에 가까우나 그냥 장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해내는 역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장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저널리스트들이 쓰는 장문과 같으냐, 그런 거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원한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일을 하게 되느냐, 또 지원한 부서에서 인턴 활동을 확실히 하게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아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활동 업무를 세세하게 제시를 한 게 제 생각에는 한국의 언론사, 방송사 사상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아미디어그룹도 이번에 인재 채용 제도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인재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과 경험을 쌓았고 그런 사람들을 그 하고자 하는 분야에 배치됐을 때 차별화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 때문에 이런 채용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시고 이번에 인턴 활동을 지원했던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 입사 그 적합도를 따져서 이제 실제 입사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사 후에도 큰 직군으로서는 그러니까 신문으로 들어오는 신문 기자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신문에서, 그리고 드라마 PD를 지원하시는 부분은 드라마 PD로서 일을 하시게 되지만 이게 그러면 30년 동안 나는 정치부에서만 일해야 될 것이냐라는 또 걱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언론사든 방송사든 유연한 조직입니다.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사해서 너는 사회부에만 30년 있어야 돼라고 말씀드리지는 아직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사회부로 입사를 지원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인사 발령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취지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홍수영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지원자분들께서도 확 달라진 동아미디어그룹 채용 전형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으시면서 조금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외에도 사실 많은 질문들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건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마찬가지로 채용 홈페이지 Q&A란에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1시간 넘게 진행된 동아미디어그룹 온라인 채용 설명회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동아미디어그룹에서 만나요. 지금부터 당신의 언론인 유형 분석을 시작합니다. 다음 항목 중 평소 당신과 가까운 모습을 선택해 주세요.